겨울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신축이라던 아파트는 어느새 15년이 지나 겉은 멀쩡한데도 군데군데 낡은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자주 보던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늘 반짝이던 시계가 있었고 비싼 선글라스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건 누구나 한 번쯤 들고 올라가 봤을 법한 편의점 봉투 하나였는데 그 봉투를 마치 죄처럼 시선 닿지 않게 몸 뒤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의 곁에 늘 있던 부인은 왜 보이지 않게 된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때는 신축이라 불리던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지은 지 15년이 지나 아직 보기에는 괜찮지만 곳곳에 세월이 묻어납니다. 저는 딱히 대단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옆집에 사는 남자.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압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보였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가 좀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살이 좀 올랐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롤렉스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보려고 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제 정체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그걸 자주 끼고 다녔습니다. 눈이 부셔서라기보단 얼굴이 보이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표정이 들킬까 봐요.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다 마주치고, 주차장에서 마주치고, 경비실 앞에서 마주치고, 그렇게 작은 인사들이 쌓이면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 인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누군가는 농담처럼 그렇게 불렀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누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노가다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몸으로 버는 일이었습니다. 여름엔 땀으로 옷이 젖어 소금 자국이 하얗게 남았고, 겨울엔 손가락이 굳어서 장갑을 벗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돈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나 본다던 그 일, 복권이었습니다. 처음 당첨을 확인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이 가빴습니다. 제가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그때는 구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처음엔 이 돈으로 조용히 살아야지 하다가 조금 지나면 한 번만이 생기고 그 한 번만이 10번이 되고 그게 결국 습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처음 산 건 시계였습니다. 평생 철근 잡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채웠습니다. 그걸 차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그 다음은 차였습니다.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 차라는 걸 샀습니다. 그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옷.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 눈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제가 무시당하지 않는 느낌.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게요. 저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늘 묵묵히 살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에게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고생만 시켰으니까요. 여보, 이제는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부인은 제 얼굴을 오래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 마음이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따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점점 변했습니다. 돈이 제 손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뭔가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부인이 밥상을 차리면 예전엔 고생했어 한마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반찬이 이것뿐이야. 요즘 당신 감각이 떨어진 거 아냐?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왔다고 착각했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인데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한 형님들 만나 술 한 잔, 그 다음엔 더 화려한 곳, 사람들이 저를 치켜 세우는 곳. 그곳에서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계산만 하면 사람들은 웃고 제 어깨를 치고 저를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사람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부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인의 눈 밑이 점점 그늘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 말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어디서 뭘 먹지 같은 것만 있었거든요. 나 지금 바빠. 당신은 돈 걱정도 없는데 뭘 그렇게 예민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부인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정말 조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돈 걱정은 없어도 사람 걱정은 해야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부인은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인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갔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는데도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갑자기 너무 넓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사두던 반찬통도 없고 늘 있던 김치통도 없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던 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편의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단히 때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그런데 그 봉투가 이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엔 제가 비싼 가게에서 포장해 와도 사람들 눈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 잘 사네 하는 시선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편의점 봉투는 달랐습니다. 그건 현실 같았습니다. 돈이 줄어든다는 증거 같았고 제가 결국 혼자가 됐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면 봉투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게요. 돈이라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있는데 싶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치가 습관이 되면 돈은 물처럼 새어나갑니다. 외식, 술자리, 명품, 차, 여행. 한 번 맛을 보면 그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요. 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올라간 게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과하게 꾸몄습니다. 더 과하게 쓰고 더 과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 안의 불안을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드 결제 문자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음 달이면 괜찮아. 어차피 아직 남아있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돈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질수록 더 사치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요. 힘들수록 더 비싼 걸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때의 저였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는 자리가 늘 애매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 차가 조금 큰 편이라 선이 좁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 젊은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좀 조심해서 대세요.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마치 제 존재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가르치려고 해. 젊은 사람은 잠깐 저를 보더니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냥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저씨, 겉으로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나?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아나? 그날 밤 저는 집에 올라와서 한참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롤렉스 시계, 선글라스, 번쩍이는 옷. 그런데 제 얼굴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떠난 자리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드는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치를,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시선을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면 경비 아저씨가 늘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커피 한 잔 값도 계산하기 전에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옆집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세요? 그 말이 비난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묻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이 꽉 막혔습니다. 네, 대답은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다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밥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부인은 제가 돈이 많아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떠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예전 현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저는 순간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으로서의 웃음이 아니라 그냥 같이 땀 흘리던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손목을 보고 말했습니다. 시계 좋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현장 막내 때랑 똑같다. 힘들 때 그 표정이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게 맞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비싼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사이에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부인의 슬리퍼도 없고, 부인이 쓰던 머그컵도 없고, 부인이 늘 걸어두던 앞치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 흉내를 냈다는 거려. 그리고 그 흉내를 유지하려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거려. 그 돈은 제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망가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힘들게 번 돈은 아깝고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더군요. 저는 이제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돈이 다 떨어진 뒤에도 이런 삶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 봐였습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며 편의점 봉투를 숨기고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무너지는 삶.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계를 벗었습니다. 처음 벗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 얼굴을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도 안 썼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그냥 맨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봉투를 들고 올라오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편해지더군요. 나는 지금 내가 먹을 걸 사왔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그 당연한 걸 제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부인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말과 행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부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람 마음이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건 아니더군요. 그리고 돈이 나갈 때는 정말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빠져나간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보여지는 삶에만 매달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걸 잃는다는 것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배 나온 예순들의 남자, 그냥 옆집에 사는 남자. 그게 지금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바뀌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요.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돈이 들어온 뒤에야 알게 된 외로움, 그리고 보여지는 삶을 내려놓는 용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다시 서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